노조는 무엇인가? 그 직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밥벌이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 노조라면 그냥 밥벌이 지키기 위한 용도로 노조에 대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요, 노조에 대해서 여태까지 야권, 제야, 진보라 불리는 사람들이 지나친 의미를 상당히 부여했습니다. 노조가 마치 직장을 넘나들어서 전체 사회의 일정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어떤 조직인 것처럼. 그래서 노동자 조직과 농민 조직이 한국에서는 여러 사람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는 노조 상층부는 한마디로 제도권 정치인이 되기 위한 일정한 도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강하게 본연의 밥벌이 지키기, 밥통 지키기 투쟁이 아니라 정치 투쟁을 해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보였습니다. 자,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노조가 정치 투쟁, 사회 투쟁을 한다. 그렇게 봤으면 정말로 노조가 비정규직이라든지 한마디로 중소기업, 또 파견근로, 또 알바, 일용직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대형 노조인 민노총과 한국노총을 이끌어가는 노조들은 전부 다 그 핵심이 월급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많이 받는 중산층 이상이 다니는 그 노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국민의 평균 소득보다 훨씬 많이 받는 직장의 노조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노총과 민노총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들이 내어거는 사회적 명분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상당히 맞지가 않는 일이 많이 벌어졌죠. 겉으로는 노동자 1,500만 명이 다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해 왔습니다. 왜? 비정규직한테 나눠주면 내 몫이 줄어드니까요. 자, 그 일뿐만 아닙니다. 별별 지저분한 일들도 많이 해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면 신한은행 등 6개 은행 노조가 노조 집회에 참여할 때 인사고과를 더 주는 황당한 노사 합의를 갖다가 했다는 겁니다. 즉 노조가 노사 이 합의사항에, 그러니까 인사고과에 있어서 직접 노사합의라는 항목을 평점을 주는 겁니다. 즉 파업을 할 때 이 노조원들을 동원할 때 노조원들이 참석률이 높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 회사에서 인사고과 점수를 많이 받아서 승진이나 전보나 이런 부분에 유리해지게 만들어 놓은 것을 노사 합의에 넣어놓은 모양입니다. 부서 지점별로 집단평가제를 악용해서 노조는 지점 단위로 인원을 할당하고 출석 여부에 따라서 5에서 100전씩 가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노조냐? 정말 기가 찬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KB하나, 신한, KB국민, 우리, 농협, 기업은행 등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고도 정말 이 노조가 정의로운가? 저는 인사고과라는 것은 일을 잘하는 그 능력만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핵심 아닙니까? 여기에 그 능력 이상의 집회 참가까지도 들어간다. 기가 찬 이야기인데요. 1인당 GDP 대비 은행은 평균 연봉 비율이 한국은 203%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1인당 GDP가 얼마입니까? 27,000불 안팎 되죠.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1인당 GDP가 한 3천만원 될 건데 은행은 평균 연봉 비율이 그렇지 않습니까? 6천만원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이야기죠. 자, 미국, 호주, 일본,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보다 더 높습니다. 미국은 101%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GDP하고 비슷한 거예요. 미국 1인당 GDP가 뭐 한 45,000불 되면 미국의 은행 월급도 한 45,000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만 월등히 높습니다. 사실 은행은 월급이 왜 높아야 되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전문직인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뭐 위험 부담을 가진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은행 월급이 높은 부분은 돈 장사를 하는 데는 돈을 많이 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걸 직원도 알고 있으니까 좀 높게 줘야 불만 없이 잘 따라온다. 뭐 이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현대차 노조가요, 가수를 불러 노래자랑을 하고 있답니다. 뭐 세상이 좋으면 노조도 가수를 불러서 노래자랑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대차 노조가 현재 파업을 벌이면서 대규모 상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25일 노조 창립 29주년 행사에 가수 초청, 공연, 노래자랑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20일까지 이틀간 부분 파업으로 780억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현대차 노조 말고 밖에 있는 이 중소 부품 협력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노조원들이 노래자랑 행사까지 하다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노조 입장에서는 대규모 파업을 하기에 앞서서 단합을 높여야 된다. 이래서 23일부터 3일 동안 조합원과 가족들이 모이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여름 피서철에 피서 겸해서 바닷가에서 한번 하자 뭐 이런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일요일인 24일에는 경주 맞네요. 관성해수욕장에서 인디밴드, 재즈밴드 공연을 보고 댄스타임도 갖는다고 합니다. 25일 오후에는 인기 트로트 가수 신유, 홍진영, 지원이 등을 불러 공연을 열고 조합은 노래자랑 행사도 한답니다. 영웅권 추첨을 통해 부부 해외 여행권, 제주도 부부 여행권도 정정한다는데요. 자, 노조는, 현대차 노조는 20일날 15,000 노조원들이 4시간 파업에 들어갔고, 22일 파업과 함께 대규모 상경 집회도 가질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 한대요. 여기에 기아차 노조까지 가세 13,000명이 양재동 현대사옥에서 집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기아차는 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불법 파업하고 있다는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현대중공업도 지금 뭐 파업을 하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4시간 파업을 벌였고, 대우조선도 이 집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가 무너져가는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은 꾸준히 파업을 열심히 합니다. 파업도 걸리니까 합법적으로 합법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해야 되겠죠. 저는 그거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요, 주변의 분위기도 좀 의식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돈 많은 노조라고 가수 불러서 이렇게까지 파업을 할 때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회사가 잘 돌아갈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열심히 노력했고 잘 돌아가고 뭐 분위기도 좋으니까 한번 놀자, 그럴 수는 있겠죠. 뭐 하는 건 자유인데요. 이러고도 노조가 1,500만 노동자 그리고 없는 사람들, 서민들과 함께 가는 정치 사회적 투쟁을 한다라고는 하지 말길 바랍니다. 동아일보가 박은순 시장의 청년수당 50만원씩 6개월간 3,000명을 선발해서 돈을 한 5년간 주겠다, 이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물어본 모양입니다. 자, 그 청년들은,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은 이걸 봤을 때 슬펐다. 대상이 29세까지더라. 30세 청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개월 늦게 나서 지원 대상에 못 들어갔다. 돈이 없어 영어 등 학원도 못 다니고 자격증도 못 딴다. 스펙 격차가 발생한다. 또 다른 25살짜리 여자 취업생은 수십 번을 낙방하고 취직시험에서 인턴으로 갔다가 2주 만에 퇴출도 되고, 자, 이랬는데 청년수당 같은 정책 싫다. 내가 내는 세금에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절반이 조금 넘는 응답자가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의 정책에 찬성했지만
반대한다,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47%였다는 겁니다.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3개월째 아르바이트를 3개를 한다는 대학 졸업한 김모 씨 26살입니다. 청년의 처지를 이해하는 노력 같아서 찬성한다. 반면에 취업준비생 박모 씨 27살입니다. 수당을 받아도 그때뿐이다. 일회성 정책보다는 장기 대책에 돈을 써야 한다. 이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청년의 고단한 삶도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청년 수단에 찬성한 이유로 먹고 사는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면 고맙다 26.5%랍니다. 대학 등록금이나 학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9.6%. 그 다음에 청년 수당을 받는다면 어떻게 쓰겠느냐는 질문에도 생활비로 쓰겠다가 30%, 학원비로 쓰겠다가 34.5%, 등록금을 보태겠다가 14.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수당이 구직을 위한 차근차근한 준비에 쓰이기보다는 한마디로 생활비, 또 등록금 등으로 이렇게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식사비 등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데 이것도 감당하기가 지금 우리가 벅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서울의 모 대학 경영과를 졸업한 박모 씨 27살은요. 2년간 노력 끝에 토익 900점, 봉사활동, 어학연수, 자격증, 학점 등 스펙 5종을 다 갖췄는데 매번 입사시험에서 탈락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능력이 부족한 거냐라고 반문을 하는데요. 실제 이번 조사에서 청년 수당을 반대하는 이유의 56.6%가 청년 실업, 기회 불평등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즉 일회성적으로 세금 낭비하는 거죠. 이것이 과연 청년들의 실상을 좀 더 개선시키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죠. 김진수 연대 교수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사회 구조 개선을 통한 일자리 확보인데 이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이런 걸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대학가 현장에서 만난 상당수 청년은 청년수당의 형평성을 문제로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청년수당 지원 조건 중 하나인 주당 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이 요즘 청년들의 삶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상당수 청년이 한두 개의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주 3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30시간 미만을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 직장이 없어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현재 먹고 자고 하는 거라도 유지가 되죠. 그러지 않으면 먹고 자지도 못하니까요. 자칫 적당히 살면서 놀고 있는 사람들만 청년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맞죠? 부모들이 돈이 좀 있어서 취직이 안 돼도 부모 용돈 좀 받으면서 집에서 편안하게 학원 다니는 사람들이 30시간 미만 일해서 이 청년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부분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대학원생 전모 씨 26살은 선발 기준인 미취업 기간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정말 필요한 지원자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랬습니다. 23살 먹은 여자 장모 씨는 청년 실업은 전국 모든 청년의 문제인데 왜 서울에서만 수당을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청년이 서울에 와서 살면서 집은 뭐 부천이거나 안양인 사람들은 못 받는 거죠. 청년들의 생각은 취업에 성공하거나 취업의 준비 중인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문 대상 1000명 가운데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 청년 656명과 취업자, 개인사업자 등 경제활동 청년 344명을 나누어서 분석을 해도 응답 비율이 5에서 10% 차이만 나지 실제로 비슷했다는 겁니다. 대학원생 최모씨 27살은 일자리 확충이든 청년 창업 지원이든 내실을 다져달라고 하소연을 했고요. 창업을 준비 중인 30살 김모씨는 취업 준비만 4년 하다 보니 실패한 후 창업으로 방향을 돌렸지만 여전히 답이 없다. 현금 지원보다 창업 환경에 좀 투자를 해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도요. 실제로 청년을 취업시켜주는 게 아닌 현금 지원보다는 취업이나 창업 인프라를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답니다. 청년들이 양질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직업적 경험이라면서 이 청년들이 직무 역량을 함양하는 과정을 크게 늘려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포퓰리즘 성향이 강하고 중소기업의 고용난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도 지적하는 말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에 근무하면서 수당을 지방정부로부터 보조받는 행태가 돼야 될 거라고 김은식 건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거 100%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던 거 아닙니까? 즉 자신의 임금이 낮은 청년들에게 정부가 일정한 만큼 보조해주는 형태로 가는 것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임금이 낮다라는 기준은 이 최저임금 근처에 머물고 있는 월급을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적어도 한 30만 원, 30, 40만 원이라도 보조해주면 그것은 매우 큰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